자, 14차시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 관련된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그림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A. 번지점프에서 낙하하는 사람을 매단 줄. B. 충돌로 인한 피해 감소용 타이어. C. 빨대 안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구슬이네요. 담배 피는 거 아닙니다. 자, 기어. A에서 늘어나는 줄은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서 안전하게 멈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번지점프 줄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번지점프를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이 전달되어서 목숨도 끊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그런 줄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 니은. B에서 타이어는 충돌할 때 배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해주죠. 이것도 사실 A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디귿. C에서 구슬의 속력이 증가하면 구슬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그 크기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D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점 P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다. A, B의 질량은 각각 4kg, 1kg이다. A와 B는 시간 t0일 때 충돌하고 t0부터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20초일 때 A와 B가 A의 B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이때 t0를 물어봤네요.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고 마찰도 무시하니까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게 충돌 과정에 이제 질량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됩니다. 질량과 결국에 속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돌 전에는 A만 운동량이 있죠. B는 운동량이 없습니다. 그럼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이 4kg이고요. 그다음에 A의 속도를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0초에서 시작을 해서 t0일 때 충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t0 동안에 몇 미터 간 거예요? 4미터 간 겁니다. 물체의 크기 무시했다라는 것은 얘를 점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충돌한 위치는 요 P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0 동안 4미터 갔어요. 그게 A의 충돌 전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t0분의 4 한 것이 A의 운동량, 충돌 전에. 그리고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0이죠. 정지했었으니까. 요것은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럼 충돌 후에도 A는 질량은 안 바뀌죠? 4kg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인데요. 자, A는 충돌한 순간부터 20초인 순간까지 4m를 이동했습니다. 4m. 근데 충돌한 순간의 시각이 t0였죠. 그리고 이 순간이 20초일 때입니다. 그러면 t0인 순간부터 20초까지 4m를 간 거예요. 그럼 이때 동안 흘러간 시간은 20 빼기 t0인 거죠. 그래서 얘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 빼기 t0. 그동안 몇 미터를 갔습니까? 4m를 간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게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질량은 1kg이고요. 마찬가지로 20 빼기 t0 동안에 몇 미터 갔습니까? 얘는
여기서 충돌했죠? 총 8m를 갔습니다. 그래서 20 빼기 t0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t0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풀면 끝나는 거죠. 근데 풀기 전에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4를 날려봅시다. 4 이렇게 되겠죠? 또 2를 날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2 율곡이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좀 간단해졌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t0분의 2는 20 빼기 t0분의 2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래 곱한 거하고 요래 곱한 게 같겠죠. 그러면 40 빼기 2t0는 3t0가 아니고요. 맞죠? 3t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이 5t0가 되죠. 따라서 t0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8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상황에 맞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식 한 줄 쓰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렵죠. 이게 수학하고 물리의 차이점이 이거야.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좀 더 어려워요. 이제 해석해서 써야 되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 밖에 뭐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풀이를 안 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계속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풀이해주는 문제 수준이 중에서 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에서 중하도 있고요. 중간 언저리 문제라고 보면 되고,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출제되고 더 어려운 것도 출제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22년 9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에서 D가 정지해 있고 B와 C는 압축된 용수철에 접촉되어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 C와 D가 각각 한 덩어리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의 질량은 각각 M, 2M, 3M, M이다. 충돌하는 동안 AD가 B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I1, I2라고 할 때 I1과 I2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용수철의 질량 무시하고 마찰 무시하고 무시무시한 문제죠. 자, 요거 할 때 지금 충격량을 물어보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힘과 시간을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힘이 일정할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게 충격량을 의미하죠.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충격량 뭐와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A하고 D가 각각 B하고 C에 작용하는 충격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자, 보세요. B하고 C는 분열된 이후에 이제 움직이겠죠. 그럼 분열되기 전에는 운동량의 총합이 0이었습니다. 그러면 분열된 이후에도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실험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럼 질량이 2대 3이에요. 그럼 속력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3대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분열된 직후에 B는 3V로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2V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B와 C가 각각 A하고 D하고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는 속력이 3V, 2V였고요. 그럼 한 덩어리가 된 이후에는 속력이 V1, V2가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 V1과 V2를 구하기만 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B가 받는 충격량이 될 거고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C가 받는 충격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구해도 훌륭하게 구한 겁니다. 구한 건데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두 물체가 충돌하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 동안 충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시간을 곱한 충격량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B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반작용에 해당이 되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D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A하고 D는 충돌 전에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충돌 후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기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더 용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V1과 V2를 구하기만 하면 A의 질량 곱하기 V1 이 A가 받는 충격량이자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되고 D의 질량 곱하기 V2 하면 D가 받는 충격량이자 C가 받는 충격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좌표축을 달리해서 풀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전부 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A하고 B의 충돌에 대해서는 왼쪽을 플러스로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거고요. C하고 D는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또 각 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B가 왼쪽으로 3MV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B의 운동량이 총 얼마입니까? 6MV죠. 6MV.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MV는 충돌 후 운동량이 되죠. 충돌 후는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질량이 3M이죠. 그리고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V1이 얼마가 됩니까? 2V가 되죠. 옛날에 포켓몬고 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2V 안 해봤나? 자,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돌 전에는 D는 정지했었고 C가 오른쪽으로 2V. 당연히 얘하고 운동량이 같죠. 6MV가 됩니다. 그래서 6MV는 이 경우에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4M이죠. 그래서 4M V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V2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V가 됩니다. 그러면 I1 때 I2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B, C를 하는 것보다 A하고 D의 충격량을 써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는 질량이 M이죠. 그리고 충돌 속도가 V1인데 V1은 2V였습니다. D의 질량도 M이죠. 근데 충돌 속도가 2분의 3V였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나누기 요거 하면 이제 MV는 날라가고 이제 2 곱하기 분모의 역수하면 되죠. 분모의 역수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하면요. 이제 충격량을 구할 때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힘이 일정할 때는 힘과 시간이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근데 또 그러한 정보들이 없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했고요. 일단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가 받는 충격량과 D가 받는 충격량, C가 받는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지만 얘네들을 구하려면 운동량을 빼줘야 되죠. 6MV 빼기 3MV1 6MV 아니죠. 6MV 빼기 2M 곱하기 V1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경우에도 좀 뭔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으면은 그 반작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쉬우면은 그걸로 구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023년 11월 수능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A 위에 물체 D와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물체 BC를 올려놓고 B와 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정지했던 B와 C가 분리되어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먼저 C와 D가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B와 A가 충돌하여 또 한 덩어리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의 질량은 각각 5m, 2m, m, m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 이쯤 내려왔을 때 위에 있는 내용이 기억 안 나면 유튜브 쇼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능력이 삭감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끊으십시오. 게임하고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요거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다 물체는 동일 연집면상에서 운동하고 용수체의 질량 무시하고 A 윗면도 마찰 무시하고 수평면과 나란하는 무시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 보면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 분리된 후 운동량의 크기는 같겠죠? 왜냐면 정지 상태에서 분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합이 총 0이 유지돼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 방향만 반대고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찍는 것보다 그래도 기억 정도는 풀고 찍으면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다음 니은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그림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좀 불친절하네요, 그죠? 여기 위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5m, 얘는 2m. 아, 미쳤네요. 둘 다 B네요. B가 2m이죠. A가 5m이죠. 그래서 이제 G가 붙으면 오 마이 갓이 되죠. OMG. 미안합니다. C가 질량이 m이고 요 D가 질량이 m이죠. 그러면 C하고 D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속도가 나와 있어요. V로요. 그러면 분열된 이후 B와 C의 속도를 표현해 보면요. 요거를 뭐 VB, 요거를 VC라고 합시다. 그러면 분열된 이후 C하고 D의 운동량의 합이 또 C하고 D가 충돌하기 전과후가 보존될 거거든요. 그래서 C하고 D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둡니다. 그러면 C의 질량이 m이고 C의 분열 직후 속도가 VC잖아요. 그리고 D는 정지해 있었죠. 이것도 적어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럼 C하고 D는 둘 다 질량이 m이잖아요. 그래서 2m 곱하기 V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VC가 얼마가 나옵니까? 2V가 되죠. 그래서 2V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2V가 됩니다. 그러면 M 곱하기 2V가 분열 이후의 C의 운동량이거든요. 그럼 얘도 곱했을 때 2MV가 돼야 되죠. 그래서 VB는 얼마가 됩니까? V가 됩니다. 그래서 B와 C가 용수철에 분리된 직후 B의 속력 VB는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에서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속력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식을 쓰면 되죠. 자, 이 경우는 왼쪽을 플러스로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돌하기 전에 A는 정지해 있었죠. A 윗면이 마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B, C, D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는 합력이 0인 상태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는 B만 운동량을 가지죠. B의 운동량이 2m V입니다. 이게 이제 합쳐지고 나면 이제 총 질량이 얼마가 되죠? 7m이 되죠. 그리고 그때 속도를 V'이라고 하면 요 V'은 얼마가 됩니까? 네, 7분의 2V가 됩니다. 근데 5분의 2V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니만 맞으니까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3kg인 두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8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을 시작한 순간부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얘는 뭘 의미할까요? 얘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건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죠. 그게 18N 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뭐 이것저것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이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18N초가 됩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충격량도 그렇고요. B가 A에 작용하는 충격량도 똑같습니다. 그냥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 물어봐도 그 크기는 18N, B가 A에 작용한 충격량 크기 물어봐도 똑같이 18N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 물어봤는데요. 자, 평균 힘은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힘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힘과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을 구하면 그 힘이 평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0.2초 빼기 0 하면 되죠. 따라서 0.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얘는 0.2분의 18 그래서 180 나누기 2 해서 90 뉴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한자 더 쓰세요. 이게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머릿속으로 하려고 말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 이걸 VB라고 둘까요?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격량 정보가 나와 있죠. 충격량 정보가 나와 있고 질량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 속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충돌 후 속도는 A도 속도를 가질 거고 B도 속도를 가지겠죠.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돌 후 A의 속도, 충돌 후 B의 속도 모르는 건 두 개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하나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충격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럼 이 식을 B에다가 적용하면 B가 받는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쓰면 B의 처음 운동량 아니까 그리고 충격량 아니까 B의 나중 운동량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세울 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때는요. 충격량이 플러스가 되게끔 식을 좌표축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부호는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충격량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항상 플러스예요. 왜냐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하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부호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힘의 방향이에요. 그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충격량은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자, B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A하고 충돌할 때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B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세울 때는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 해놓고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 써볼게요. 그럼 B가 받는 충격량은 18이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가 되게끔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사실 B가요. A하고 충돌하고 나서 왼쪽으로 여전히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모르죠. 자, 모르는 경우에는 플러스로 잡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계산해서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근데 계산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 후 얘가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그때 속도를 VB라고 뒀죠. 그러면 얘는 질량이 3kg이니까 3VB 요게 충돌 후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돌전은 왼쪽으로 얘가 움직였죠.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얘가 6이 되죠. 얘 넘어가면 12가 되죠. 12는 3VB니까 VB는 얼마가 됩니까? 4m/s가 돼요.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 그 말은 얘는 충돌 이후에 플러스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인데 우리는 지금 연습이 문제니까 A도 한번 구해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충돌 후 A의 속도를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소스로 낸다고 했을 때 그대로 묻는 게 아니고 A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인 건데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A가 받는 A의 나중 속도를 VA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는 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B하고 충돌하면 어느 방향으로 힘받아요? 얘는 왼쪽으로 힘받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을 플러스로 두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A가 받는 충격량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은 이렇게 또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욕같노. 18은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B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방향인 왼쪽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플러스 VB로 식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충돌 후에는 2VB VA죠. 이렇게 되겠고요. 충돌 전에는 16인데 운동량이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넘기면 2는 2VA가 되어서 VA가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1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VA하고 VB를 다 구해라고 했어. 다 구해라고 해서 VB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면 VA를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운동량 보존으로 마저 구해도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VB를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오른쪽을 플러스 잡고 식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도 그냥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잡고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충돌 전 운동량은 2 곱하기 8 오른쪽이죠. A는. 그 다음에 B는 2 곱하기 3 그래서 왼쪽이죠.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입니다. 자, 충돌 후 A가요.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역시 또 몰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항상 플러스 모를 때는 그냥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질량이 2고 속도가 VA이고 B는 이미 오른쪽으로 가는 걸 구했죠. 그래서 B가 질량이 3이고 4예요. 속도는. 그럼 이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식을 풀어보면 28에 16에 2, 3은 6이니까 좌변은 10이 되죠. 그리고 3, 4, 11을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요게 2VA가 됩니다. 그러니까 V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지금 충돌 후에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로 가정하고 식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나왔고 여기서는 플러스 1로 나왔지만 이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좌표축을 왼쪽으로 플러스로 두고 식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을 세워서 그 축 방향하고 같으면 플러스, 안 되면 마이너스고, 그럼 미지수로 세우는 속도가 어느 방향인지 예측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좌표축을 플러스로 잡은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식 세운 다음에 플러스 나오면 그 방향인 거고 마이너스 나오면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